자, 지금 시간이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오후 9시 15분입니다. 예, 잠시 제가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이게 상승 추세도 있고 하락 추세도 있고 이 다양한 관점이 저는 존재한다고 봐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봉을 보냐에 따라 추세가 다른데, 특정 봉을 기준으로 보고 이제 추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서로 오해가 생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가지 얘기만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알아서 잘 결정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주가가 그렇게 안 움직이면 어차피 맞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 잠깐만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일봉이에요.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에요. 그리고 이게 오이평입니다. 똑같은 오이평이에요. 자, 주봉의 띵글을 보면 여기 한 343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여기까지. 반대로 326까지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역을 쓸 거란 말이에요. 이번 주에 제 기준에는 이 영역을 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위쪽 공간을 쓸지 아래쪽 공간을 쓸지 양쪽 공간을 다 쓸지는 저는 몰라요.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위쪽 공간을 쓸 수도 있고 아래쪽 공간을 쓸 수도 있고 양쪽 공간을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위쪽 공간을 쓰면 봉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아래 공간을 쓴다 그러면 봉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쵸? 위아래 다 쓴다 그러면 이런 봉이 그려지는 거죠. 어쨌든 공간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건지는 이제 시간이 정해질 건데, 4거래일 중에 지금 1거래일을 썼기 때문에 앞으로 3거래일이 남았고 그 중에 하나는 갭이 클 거예요. 왜냐면 5월 1일이 휴일이라 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걸 보고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오이평선이 이렇게 내려가면 하락 추세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상승 추세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다시 내려가면 하락 추세가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봉이 아래쪽에서 놀다가 위쪽으로 올라타죠. 위쪽으로 올라타서 쭉 가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타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흐름이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는 이평선의 아래쪽에서 움직이죠. 그러다가 이평선으로 이제 위쪽으로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턴했으니까 상승 추세로 바뀐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아직도 위로 가고 있죠. 위로 가고 있으니까 일봉은 상승 추세죠. 일봉은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 그러니까 일봉을 보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상승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 보시는 분들은 다 상승 추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는 상승 추세고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상승 추세를 타고 있으니까. 그러면 주봉은요? 주봉은 상승 추세일까? 주봉이 상승 추세일까요? 잘 보세요. 이게 하락 추세죠, 이게. 이게 하락 추세란 말이에요. 근데 하락 추세 중에 오이평선이 아래로 가고 있는 와중에 봉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그죠? 여기. 봉이 올라온 경우잖아요. 여기. 봉이 올라왔어요, 봉이 올라왔어. 근데 이평선은 내려가는데 봉이 올라오면 이렇게 이평선을 따라 내려가는 봉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요.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저봉이 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이평선이 내려가고 있는데 봉이 올라탄 뒤에 오이평선을 방향을 못 바꾸면 오이평선을 따라 이렇게 내려오는 봉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딨냐? 여기. 그게 어딨냐? 여기. 그게 어딨냐? 여기. 그게 어딨냐? 여기요. 그러니까 지금 4번 떴어요. 4번.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이 그 형태예요. 예? 지금이 그 형태라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올라탔는데 시가 상태에서 이동평균선이 위쪽으로 꺾여 있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올라탔는데 시작해보니까 얘는 아래쪽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봉은 아직도 하락 추세입니다. 네, 일봉은 상승 추세고. 자, 그러면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평선을 깨면 안 돼. 이평선을 계속 이렇게 타고 가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뭐 횡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야지. 예? 이평선을 부딪히면서 밀릴 것 같이 하면서, 예, 위로 장대양봉을 뽑아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봉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일봉의 상승 추세를 타고 가면 주봉은 아래쪽 영역을 안 쓰고 위쪽 영역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못하고 하다가 자빠져가지고 오이평선을 부러뜨려요. 이렇게 부러뜨리는 봉이 나와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 밑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쵸? 얘가 밑으로 가는 거라고요. 얘가 저가를 깨고 부러지면 얘가 오이평선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디를 써요? 이렇게 아래쪽 공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봉의 하락 추세를 따라갈 거냐, 일봉의 상승 추세를 따라갈 거냐, 그거를 계속 눈치 보는 거예요. 주봉은 과해요. 예? 지금 주봉은 과한 거야. 왜? 오이평선은 아래로 가는데 봉은 위쪽에 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봉이 저가를 깨면 아래쪽으로 무너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일봉은 아직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으로 하락하는 걸 계속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주봉은 아래쪽 영역으로 가도 돼. 주봉은 아래쪽에 오이평선이 아래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봉은 떨어져도 상관없는데 주봉이 떨어지지 못하게 일봉의 저가를 틀어막고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상승이 보이고 주봉으로 보면 하락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봉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봉이 어떤 환경인지 안 보이잖아요. 예? 일봉만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주봉의 환경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일봉만 보고 야 이거 상승 추세 계속 타고 있고 오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상방이야 라고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봉으로 봤을 땐 지금이 과하다고요. 예? 지금이 과하기 때문에 일봉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거예요. 근데 주봉이 과해도 일봉이 저가를 지켜버리면 하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방 보시는 분한테 권유하는 게 저가를 지키면서 하라는 얘기가 저가가 무너지면 주봉은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봉이 무너지지 않아야 주봉의 아래쪽 공간을 안 쓰니까 매수를 하려면 일봉의 저가가 안 깨져야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위만 보지 말고 아래도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위로 간다니까요. 근데 만에 하나 일봉이 저가를 깨면 주봉은 아래쪽 공간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쪽 공간을 쓸 수도 있다고요. 제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만약에 외국인이 한 5조 정도 매수했고 개인이 한 5조 정도 매도했어요. 그러면 주봉이 이렇게 생겼어도 하방 아니라고 했을 거야. 버틸 거라고 생각했겠죠. 버틸 거라고. 왜? 개인이 그만큼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으니까 지금 증시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텐데 지금은 외국인이 10조를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한 4조 8천억을 매수하고 있잖아요. 4조 5천억. 그러니까 개인이 4조 5천억 매수에 외국인이 10조 매도이기 때문에 체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체력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버티는지는 모르겠지만 체력은 없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못 하겠다라는 거죠. 적어도 현재 자금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가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는 어떤 봉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 시각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봉을 보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봉이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과 주봉이 하락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주봉이 하락 추세를 유지한 시간이 이게 얼마인지를 보세요. 봉이 몇 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여덟,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하나, 스물세 개, 24개예요. 그 1년이 한 52개 정도 되는데 하락 추세를 반년 동안 유지한 거죠. 그러니까 일봉이 한 20개 정도 상승 추세를 간다고 했을 때 주봉이 24개면 이게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봉이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하락 추세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락 추세 안에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일봉의 상승 추세가 무너지면서 주봉이 5이평선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 추세가 연장돼요. 그 연장되면 이게 몇 주간 연장될지도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주 만에 끝날까요? 내려가면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나서 하락 추세가 끝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일봉과 주봉은 전혀 다른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일봉이 상승 추세를 끝내는 게 더 빨리 올 거냐, 주봉이 하락 추세를 끝내는 게 더 빨리 올 거냐는 관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